할머니 김밥이 먹고 싶어요. 고아원에 버려진 배고픈 아이. 그리고 평생 혼자였던 한 할머니. 그 만남이 여러 사람의 수많은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충격적이고도 눈물 나는 사연 끝까지 시청하세요. 우리 시청자님은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동네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쪽을 향해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자, 이제 사연 시작합니다. 경남 어느 한 동네 새벽 5시. 이금수는 어김없이 일어나 김밥집 불을 켰습니다. 70살 할머니의 손끝은 여전히 빨랐죠. 마른 김 위에 밥을 펴고 단무지와 시금치, 계란을 올리는 모습이 40년 넘게 똑같았습니다. 오늘도 30인분만 싸면 되겠구먼. 매주 토요일은 고아원 봉사 가는 날이었습니다. 이금수는 무료 급식을 위한 김밥을 차곡차곡 도시락에 담았어요. 창밖으로 아직 동이 트지 않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시장 거리는 조용했고 간간히 새벽 배달 트럭 소리만 들렸죠. 이금수는 무심코 텅 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20년 전과 똑같은 작은 밥상, 혼자 앉는 방석 하나, 가족 사진 한 장 없는 벽에는 달력만 걸려 있었어요. 그저 매일 김밥을 마는 일상, 시장 사람들과의 인사말이 전부인 생활이었습니다. 금순 할매, 또 김밥 싸네. 고아원 아이들이 복 받겠구먼. 새벽부터 장사 준비하는 생선가게 주인의 인사에 이금수는 살짝 웃었습니다. 밥이 보약이라고 잘 먹어야 아이들 튼튼하지. 이금수는 그렇게 작은 승용차에 도시락을 실었습니다. 차는 낡았지만 아직 이금순을 봉사 현장까지 데려다 주는데 문제 없었죠. 고아원까지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에는 식구들이 둘러앉아 아침 식사를 하는 풍경이 보였습니다. 이금수는 무심코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누구 하나 밥 챙겨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맴돌았습니다. 이금순에게는 자식도 남편도 없었어요. 젊은 시절 부모님과 남동생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모두 바쳤고 남동생이 대학 졸업하던 해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남동생은 서울로 취직해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죠. 고아원에 도착한 이금수는 아이들에게 김밥을 나눠주었습니다. 맛있게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이금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구석에 혼자 웅크리고 있는 한 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죠. 저 아이는 왜 저러고 있나? 아, 할머니. 저 아이는 강하민이라고 2주 전에 들어왔어요.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벌써 3번이나 도망치려고 했어요. 이금수는 천천히 강하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창백한 얼굴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눈빛이 마치 잡힐까봐 두려워하는 작은 짐승 같았습니다. 아가, 김밥 먹어볼래? 할매가 직접 만든 거야. 강하민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이금순이 내민 김밥을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이금수는 더 다가가지 않고 김밥만 내려놓고 물러섰어요. 그러자 아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김밥을 집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밥이 보약이다. 많이 먹어라. 강하민의 눈에 잠시 빛이 스쳤습니다. 이금수는 그 순간 왠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이금수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자신의 김밥집에서 웃고 있는 꿈이었죠. 인생의 큰 변화는 종종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이금순의 인생도 다음날 아침 크게 바뀌게 되었어요. 이른 아침 김밥집 문을 여는 이금순의 일상은 늘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 바로 어제 고아원에서 만난 강하민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여? 어떻게 여기까지 왔노? 이금수는 깜짝 놀라 강하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이는 떨고 있었고 옷은 흙투성이었죠. 분명 고아원에서 도망쳐 나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배고파요. 강하민의 첫마디에 이금수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망설임 없이 아이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따뜻한 밥과 국을 차려주었어요. 강하민은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더 있으니까.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자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이웃 상인들이 하나둘 김밥집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금순 할매, 그 아이 어디서 났어? 고아원 아이가? 그냥 고아원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거 아니가? 채 소장수 박 씨의 말에 이금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강하민의 눈빛에서 보이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이금순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일단 내가 고아원에 데려다 줄게. 강하민을 차에 태우고 고아원으로 향하는 길, 이금수는 백미러로 뒷좌석의 아이를 살폈습니다. 강하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이금순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아가, 왜 도망쳤나? 고아원 선생님들이 널 찾고 있을 텐데. 강하민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금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고아원에 도착해서야 강하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 무서워요. 싫어요. 싫어.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이금수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50년 넘게 혼자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고아원 선생님은 강하민을 데려간 이금순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 아이가 요즘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해요. 심리 상담도 받고 있지만 유난히 다른 아이들보다 더 적응을 못해서 큰일이에요. 이렇게 계속 도망치다가가 사고라도 나겠어요. 이금수는 강하민이 복도로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절망이 보였어요. 이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혹시 제가 주말마다 데려가서 돌봐도 될까요? 아이가 적응할 때까지만. 선생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아이를 위한 일이라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었죠. 할머니가 책임지고 돌보신다면야 솔직히 많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우리들 입장에선 감사하죠. 그렇게 강하민은 주말마다 이금순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던 아이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금수는 강하민에게 김밥 마는 법을 가르쳤고 시장 사람들에게도 아이를 소개했습니다. 이 아이 강하민인데 손재주가 좋구먼. 나보다 김밥을 더 예쁘게 마네. 어느 저녁 텔레비전에서 영어로 된 뉴스가 나오자 강하민이 자연스럽게 영어 문장을 따라 읽었습니다. 이금수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너 영어도 할 줄 아나? 그냥 들리는 대로 따라했어요. 그날 밤 이금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강하민은 분명 범상치 않은 아이였어요. 그저 고아원에서 주말에만 데려오는 것으로는 이 아이의 재능을 키워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아이를 그냥 두면 아깝구먼. 다음 날 이금수는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강하민이 자신과 함께 살며 학교를 다니게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고아원 선생님은 난색을 표했지만 이금순의 진심 어린 마음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법적인 입양은 아니지만 위탁 보호 형태로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다만 할머니 연세가 있으시니 내 나이는 신경 쓰지 마쇼. 아직 장사도 잘하고 있고 그래도 내가 어엿하게 큰 도로에 가게 차려놓고 식당 하는 건데 이 아이 공부시킬 돈이 없을까봐 난 지금껏 자식 없어 혼자 살아서 들어간 돈이 없었다 카이. 그렇게 강하민은 이금순의 김밥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강하민의 밝은 미소와 예의 바른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금순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밥을 챙기고 학교 준비를 돕고 숙제를 봐주는 일상이 생겼어요. 텅 비었던 집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해졌습니다. 강하민은 매일 밤 이금순에게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어요. 비록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강하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영어 시험이에요. 저 100점 받을 거예요. 그래, 우리 하민이 최고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는 동안 강하민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움츠러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자신감 넘치는 아이로 성장했어요. 이금수는 주민센터에 찾아가 강하민의 보호자로 정식 등록했습니다.
법적 입양은 아니었지만 이제 강아미는 공식적으로 이금순과 함께 사는 가족이 되었죠. 할머니, 학교 다녀올게요. 매일 아침 가방을 메고 학교로 달려가는 강아민의 뒷모습을 보며 이금순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 번도 보내본 적 없는 자식을 학교에 보내는 기분이 이런 것일까요? 이금순은 오래전에 포기했던 어머니라는 이름을 찾은 것 같았어요. 강아민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강아민은 전교에서 성적이 가장 뛰어난 학생이 되었어요. 국어, 수학은 물론이고 영어 실력은 또래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하민이 정말 대단하네요. 하민이는 영재 같아요. 담임 선생님의 말에 이금수는 놀라워하며 기뻤습니다. 자신이 한 것은 없었지만 강하민의 성취가 마치 자신의 것처럼 자랑스러웠어요. 시장에서도 강하민은 금세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상인들도 이제는 강하민을 반겼어요. 우리 하민이 오늘은 뭐 배웠노? 이 할배한테 말해줘 봐라. 하민아, 이 사과 가져가서 먹어라. 공부하는 아이는 영양가 있는 거 많이 먹어야 한다. 이금수는 강하민이 시장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시장의 외로운 김밥 할매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하민이 할매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밤이면 강하민은 이금순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하민은 글도 얼마나 똑소리나게 잘 읽는지 하민이의 지적 호기심으로 매일 도서관에서 빌려오는 책으로 할머니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기분이었어요. 아이의 머릿속에 담긴 지식의 바다가 놀랍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이거 알아요? 지구는 매일 자기주위를 돌면서 동시에 태양주위도 돌고 있대요. 그렇구나. 우리 하민이는 참 많이 아는구먼. 하지만 행복한 나날 속에서도 이금순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하민의 뛰어난 재능을 보며 자신이 과연 이 아이에게 충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농사일을 하며 자란 이금수는 요즘 엄마들과 같이 공부 교육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민아, 할매가 너한테 공부를 많이 못 가르쳐줘서 미안하다. 강하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시니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저한테 더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뭐를 가르쳐 줬다고 그러나? 사랑이요. 단순한 한마디였지만 이금순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70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강하민은 초등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강하민은 더욱 빛나는 재능을 보여주었어요. 선생님들은 강하민을 특별한 영재로 여겼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고아원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이금순 할머니, 강하민 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전화를 받은 이금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잊고 지냈던 현실이 갑자기 할머니를 덮쳤어요. 강하민은 원래 할머니의 아닌 건 사실이죠.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 그 순간이 오니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민이 어머니가 지금 아이를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까? 네, 서미정 씨라고 하시는데 아이를 찾아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해요. 이금수는 강하민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강하민은 여느 때와 같이 밝은 미소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오늘 과학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이금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강하민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우리 하민이 역시 최고구먼. 할매가 오늘 특별히 너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이금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강하민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직 어린 눈동자지만 강하민의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민아, 할매가 할 말이 있구나. 강하민은 금세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이금순의 얼굴에서 근심이 보였으니까요. 무슨 일 있어요, 할머니? 널 낳아준 친엄마가 널 찾으러 오셨다. 강하민의 얼굴에서 순간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이금수는 아이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상처가 다시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싫어요. 내 엄마는 할머니예요. 강하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금수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따뜻한 품속에서 강하민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버림받은 기억, 외로움과 두려움이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할머니가 지켜줄게. 걱정 말거라. 그날 밤 이금수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강하민을 낳은 친엄마, 그녀는 어떤 사람일까? 왜 아이를 버렸다가 이제 와서 찾는 걸까? 이금순의 마음 한편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금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자식을 버리고 싶어 버리는 부모는 없다는 것을요. 그 여자에게도 분명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지겠지. 다음 날 아침 이금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김밥집 준비를 했습니다.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온통 오늘 있을 만남에 가 있었어요. 강하민도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학교 가방을 챙기는 손길이 느렸고 아침밥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죠. 하민아, 오늘 학교 안 가도 된다. 할매랑 같이 있자. 강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 오늘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김밥집 문이 열렸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죠. 서미정이었습니다. 이금수는 본능적으로 강하민을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새끼를 데려가려 할 때 본능적으로 방어하는 어미 동물처럼요. 서미정은 그런 이금순의 모습을 이해한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하민이 낳은 엄마예요. 이금수는 서미정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지친 눈빛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눈에서는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세 사람은 김밥집 한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강하민은 고개를 숙인 채 서미정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서미정은 몇 번이고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하민아, 많이 컸구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강하민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금수는 강하민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이에게 예의를 가르치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하민아, 그래도 널 낳아주신 엄마야. 인사드려라. 강하민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미정과 눈이 마주치자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흐르는 듯 했어요. 피로 이어진 연결고리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서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금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움과 이해, 분노와 연민이 뒤섞였어요. 왜 이제 와서 찾아요? 이금순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미정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하민이를 잊은 적이 없어요. 서미정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가지 못한 그녀가 서울대 의대생을 만나 사랑에 빠진 일,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상대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를 받은 일,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려 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에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요. 강원도 깊은 산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아이 아버지 부모님이 저를 찾아내려고 사람까지 붙였거든요. 저는 생계가 너무 어려웠어요. 하민이를 데리고 있으면 둘 다 굶을 것 같았습니다. 이금수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민이를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하민이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어렸었죠. 서미정은 이후의 이야기도 털어놓았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조금씩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이야기, 아이를 찾으려고 전국의 고아원을 수소문한 이야기, 마침내 강하민의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과 두려움을요. 강하민은 조금씩 고개를 들어 서미정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어른들의 세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하민이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제 아들에게 더 나은 교육과 환경을 제공하고 싶어요. 이금순의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이 올까봐 늘 두려워했어요. 강하민을 잃는 순간이. 하민이가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데려가면 또 적응을 못할 텐데. 서미정은 이금순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이 노인이 자신의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잘 돌봐주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못한 일을 해주셔서. 하지만 이제는 제가 엄마 노릇을 하고 싶습니다. 이금수는 강하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선택은 아이의 몫이었어요. 그녀는 강하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민아, 너를 낳아준 엄마를 미워하지 마라. 그래도 낳아준 엄마가 최고다. 더 젊은 엄마 품으로 가거라. 강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이금순과 서미정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어린 마음에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네, 서미정은 기쁨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하민은 이금순을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정말 가? 이금순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마음은 접을 수 있었어요. 그래, 가거라. 엄마랑 사는 게 더 좋을 게다. 강하민은 잠시 망설이다 일어났습니다. 서미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이금순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민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이금순은 강하민의 짐을 챙겨주었습니다. 학교 가방, 좋아하는 책들, 그동안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요. 작은 가방 하나에 3년의 세월이 담겼습니다. 가끔 할매 보러 와라. 강하민은 마지막으로 이금순을 꼭 안았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긴 포옹을 나눴어요. 이금순은 강하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디 가든 밥 잘 챙겨 먹고 공부 열심히 해라. 서미정은 강하민의 손을 잡고 김밥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이금순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그렇게 3년 만에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금순은 텅 빈 집에서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다시 찾아온 고독은 전보다 더 깊게 느껴졌어요. 강하민이 없는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자식이라고 생각했나? 원래 내 자식도 아닌데.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금수는 기계처럼 아침에 일어나 김밥을 쌌고 가게를 열었어요. 하지만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이금순의 변화를 눈치챘죠. 금순 할매, 하민이 보내고 많이 힘들제? 우리가 있잖아. 힘내소. 그러던 어느 날 비 오는 저녁, 김밥집 문이 열렸습니다. 강하민이 흠뻑 젖은 채 서 있었어요. 이금수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하민아, 할머니, 엄마는 김밥 만들 줄 몰라. 밥이 맛없어서 먹기 싫어. 배고파. 하민은 이금순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어린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어요. 할머니가 해준 밥, 같이 자던 방, 같이 장 보러 다니던 거, 그게 내 집이고 할머니가 내 엄마야. 이금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내 엄마. 70년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그 말이 이금순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그래, 할매도 하민이가 보고 싶었다. 너무 보고 싶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비 오는 소리만이 김밥집을 채웠어요. 잠시 후 이금수는 강하민에게 따뜻한 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아이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어요. 하민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노? 서울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멀다고. 하민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미정의 집에 도착해서 3일 동안 지내보았지만 할머니 생각이 너무 나서 견딜 수 없었다고요. 서미정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하민에게는 낯선 엄마였습니다. 밥도 맛없고 김밥도 못 사고 어색해요. 이금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미정도 분명 노력했을 텐데 빈 세월이 쉽게 메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차 타고 왔어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서. 아이고,
역시 똑똑한 애 혼자 기차를 다 타고 너한테 얼마나 걱정했겠노. 지금 전화해야 한다. 이금수는 서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상대로 서미정은 미친 듯이 강하민을 찾고 있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민이가 여기 와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미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내일 아침 기차를 타고 오겠다고 했어요. 이금수는 강하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다시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저 안 가요. 여기서 살래요. 이금수는 강하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때였어요. 하민아, 내 진짜 엄마도 널 사랑한다. 단지 서로 잘 모르는 것뿐이야. 시간이 필요한 거지. 다음 날 아침 서미정이 김밥집에 도착했습니다. 눈이 붓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했습니다. 강하민은 이금순 뒤에 숨어 서미정을 경계하듯 바라보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서미정은 먼저 이금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강하민에게 다가갔어요. 하민아, 엄마가 부족해서 미안해. 하지만 우리 좀 더 시간을 가져보면 안 될까? 강하민은 고개를 젓고 이금순에게 더 바짝 붙었습니다. 그때 이금순이 입을 열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선 하민이가 여기서 지내면서 주말마다 서울에 가 있는 건 어떨까요? 서로 천천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거지. 서미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하민의 마음을 강요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셋은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강하민은 이금순과 함께 살면서 학교를 다니고 매주 주말에는 서미정이 데리러 오거나 강하민이 서울로 올라가는 방식이었죠. 시간이 해결해 줄 거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보자고. 이금순의 말에 서미정은 감사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강하민은 다시 이금순의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시장 사람들은 다시 돌아온 강하민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우리 하민이 돌아왔네. 이제 금순 할매도 웃겠구먼.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강하민은 중학교에 입학했고 여전히 뛰어난 성적을 유지했어요. 주말마다 서울을 오가며 서미정과도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력이 없는 프리랜서라 수입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미정은 하민을 위해 좋은 학원을 보내지 못하고 막상 아이를 키우니 형편이 여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민이 친엄마 서미정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 이제는 뭐든지 다 하겠어. 이제 이판사판이야. 그 후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김밥집을 찾아왔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키 큰 남자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는 김밥집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시 강하민이라는 아이가 여기 있습니까? 이금수는 경계하듯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민은 학교에 가고 없었어요. 누구시길래 하민이를 찾으시나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강하민의 아빠입니다. 서미정은 하준이의 아빠 강윤식을 수소문에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서미정은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이 폭발하였는지 소리 지르고 오열했었죠. 그리고는 강윤식이 큰 결심을 하게 되었죠. 이금수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윤식이었습니다. 서미정이 이야기했던 그 의사 강하민의 생부였어요. 이금수는 강윤식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강하민의 눈매와 콧날이 그와 닮아 있었죠. 앉으시죠. 강윤식은 이금순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서미정이 최근에야 용기를 내어 자신을 찾아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것, 그동안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 부모님의 반대로 서미정을 포기한 것을 평생 후회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게 13살 된 아들이 있다니요. 강윤식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후회와 기대,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책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습니다. 이금수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하민이는 좋은 아이입니다.
영특하고 마음씨도 바르고 강윤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자랑스러움이 어려 있었어요. 서미정 씨에게 들었습니다. 하민이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할머니께서 얼마나 잘 돌봐주셨는지도요. 이제 어쩌실 건가요? 강윤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내린 결정은 이미 확고해 보였어요. 서미정 씨와 아이를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민이와 함께 가족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금순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제 정말 강하민을 보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아이의 진짜 부모가 모두 나타났으니 자신의 역할은 끝났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민이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직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말에 서울에서 처음 만날 예정이에요. 이금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하민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아이에게 혼란을 줄까 걱정되었어요. 천천히 하세요. 하민이는 아직 어린아이니까. 강윤식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이금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강하민은 진짜 부모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시 혼자구나. 그 주말 강하민은 서울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금수는 전화로 강하민에게 어땠는지 물었어요. 아빠가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드디어 나에게도 아빠라는 존재가 생겼어요. 아빠의 빈자리가 컸을 텐데 지금까지 내색 한 번 안 한 하민이가 안쓰러웠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강윤식과 서미정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강윤식의 부모는 난리가 났고 강윤식은 그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둘은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강하민도 함께 서울로 올라가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금수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다시 혼자가 되겠지만 강하민이 진짜 부모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마음은 접을 수 있었습니다. 하민이 서울로 떠나는 날 이금수는 아침부터 김밥을 마셨습니다. 하민이 가장 좋아하는 참치김밥이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챙겨주는 도시락이라는 생각에 손길이 더 정성스러워졌습니다. 하민아, 일어나렴. 아침 먹고 준비해야지. 하민은 이미 일어나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년 넘게 살았던 작은 방,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게 될 공간이었어요. 아이는 자신의 책과 옷을 조용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없으면 누가 할머니 도와드려요. 이금수는 하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걱정이 고마웠어요. 걱정 마라. 할매는 원래 혼자 잘 살았잖아. 너는 이제 부모님이랑 행복하게 살면 된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식탁이었지만 공기는 무거웠어요. 이별을 앞둔 시간은 항상 그렇게 흘러갑니다. 할머니, 주말마다 내려올게요. 그러면 안 된다. 서울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할매는 가끔 보면 된다. 하민은 울컥하는 감정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배우는 첫 번째 이별이었어요. 이금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아이 앞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정오가 되자 강윤식과 서미정이 차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둘은 마지막 인사를 하러 김밥집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서미정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눈빛에 자신감이 생겼고 곁에는 든든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강윤식도 이금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건 감사의 마음입니다. 받아주세요. 이금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었어요. 됐소. 그런 거 필요 없다. 대신에 하민이 잘 키워주시오. 강윤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금순의 품성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어요. 할머니께 평생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민이의 할머니로 항상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짐을 모두 차에 실었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었어요.
하민은 이금순에게 마지막 포옹을 청했습니다. 할머니, 나 울지 않을게요. 이금순은 하민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등이 넓어졌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작은 아이는 이제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우리 하민이 멋진 청년 되거라. 할매 말 잘 듣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강하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금순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평생 눈물을 보인 적 없던 단단한 할머니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혔습니다. 가끔 전화해라. 하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멀어질 때까지 이금순은 손을 흔들었어요. 하민도 뒷창문으로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코너를 돌아보이지 않게 되자 이금순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시장 사람들이 이금순을 위로했습니다. 모두가 강하민의 출발을 지켜보았고 이금순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금순 할매 하민이는 이제 좋은 데 갔으니 걱정 말아요. 그래도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이금순은 감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이금순은 강하민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남겨둔 작은 물건들, 책상 위에 연필꽂이, 벽에 붙어있는 시험지들까지요. 모든 것이 추억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금순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새벽에 일어나 김밥을 마시고 가게를 열고 손님을 받는 일상.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강하민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바쁜가 보네. 적응하느라. 이금순은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집중하길 바랐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금순은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하민이었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세요? 저 서울 적응 중이에요. 이금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민이구나. 할매는 잘 지내. 학교는 어떠노? 하민은 서울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학교, 친구들,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금수는 모든 말을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학원도 다니고 있어요. 수학이랑 영어요. 그래, 열심히 해라. 이금수는 하민의 공부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하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문득 자신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할머니, 근데요. 아빠가 할머니한테 물어볼 게 있대요. 이금수는 놀랐습니다. 강윤식이 자신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니요. 뭔데? 할머니가 우리 근처에 있도록 서울로 오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이금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울로 간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70년을 이곳에서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서울로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고 할매는 여기서 살아야지. 아빠가 할머니도 같이 살자고 했어요. 할머니 없으면 제가 적응 못할 것 같대요. 이금수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하민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지만 평생 살아온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할머니, 생각해 보세요. 저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통화가 끝난 후 이금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울로 간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을 모두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김밥집, 시장 사람들, 고향의 추억들을 모두 뒤로하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일주일 후 하민이 약속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강윤식과 서미정도 함께였어요. 셋은 이금순의 김밥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하민은 이금순을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환해 보였어요. 서울 생활이 나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강윤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금순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와 함께 서울로 오시면 어떨까요? 하민이도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고 저희도 할머니를 모시고 싶습니다. 서미정도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이금순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하민이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할머니를 모실 차례예요. 하민이의 교육을 위해서도 서울이 좋을 것 같아요. 이금수는 망설였습니다. 결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난 못 간다. 평생 여기서 살았고 서울은 나와 안 맞다. 그때 하민이 나섰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없으면 우울증 걸려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성적도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아직은 엄마 아빠라는 사람이 적응이 안 되고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 병원에서 심리치료 받고 있어요. 제발 절 도와주세요. 강윤식은 이금순에게 확신을 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연세도 이제 많으세요. 어차피 연락되는 가족이 없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올라가요. 찾아올 식구 한 명 없으면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나중에 사고라도 생기면 손 쓸 방법이 없으실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함께 가주세요. 아이를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할머니의 노후를 책임져 드릴게요. 이금수는 마지막으로 강하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어요. 결국 이금수는 깊은 숨을 내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았다, 가보자꾸나. 하민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금수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모험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김밥집은 어쩌지 50년 넘게 했는데 강윤식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울에서도 작은 김밥집을 차려드릴게요. 어르신께서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서울에도 어르신들끼리 어울리고 모이는 복지기관이 많으니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일주일 후 이금수는 50년 넘게 살아온 집과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둘 정리하며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았어요. 시장 사람들은 이금순의 떠남을 아쉬워했습니다. 금순 할매, 서울 가서도 건강하게 지내시소. 우리 잊지 마이소. 그래, 잘 선택했소. 우리야 자식이 가끔 내려와서 병원 데려가고 돌봐주지. 금순 할매는 찾아오는 식구 하나 없잖아. 그게 더 노후가 안전할 거야. 그래, 잘 됐구먼. 자주 내려와서 얼굴 보여주이소. 이금수는 모두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평생 가족처럼 지내온 이웃들과의 이별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강하민을 위한 결정이었기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지내고 가끔 연락할게. 서울로 향하는 차 안, 이금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70평생 한 곳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엄청 넓어요. 할머니 집도 같은 아파트로 아빠가 샀어요. 하민은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금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의 행복한 모습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이금수는 놀랐습니다. 강윤식의 집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죠. 넓은 거실과 여러 개의 방, 최신식 주방까지 갖춘 호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여기가 너희 집이냐? 이금수는 압도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작은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공간이었어요. 내 어르신 집도 마련했어요. 같은 아파트이고 옆동에 있어요. 남향이라 햇빛이 잘 들어와요. 서미정이 이금순을 안내했습니다. 집에 새 침구와 가구가 놓여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전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너무 좋은 방을 주었구먼.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런 데서 살 줄이야. 이금수는 감격했습니다. 강윤식과 서미정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 준비해 준 것이 고마웠어요.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은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서미정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졌어요. 이금수는 오랜만에 누군가가 차려준 밥을 먹는 기분이 어색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에요. 하민의 말에 이금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다음 날 강윤식은 이금순을 위한 작은 김밥집을 소개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작은 상가였어요. 여기서 할머니가 계속 김밥을 만드실 수 있어요.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평생 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것 같았습니다. 평수는 작고 아담했지만 나이가 있는 입장에서 힘들지 않게 가게를 볼 수 있어 좋았죠. 고맙구먼. 내가 할 수 있는 건 김밥 많은 것뿐인데. 강윤식은 머리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는 김밥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셨어요. 하민이에게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려주셨으니까요. 게다가 덕분에 한 가정을 만들어주셨어요. 저희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세요. 서울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되었습니다. 이금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김밥집으로 출근했어요. 처음에는 서울 사람들이 낯설었지만 이금순의 정성스러운 김밥 맛에 금세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시골에 우리 할머니가 해주시는 것 같아서 좋아요. 젊은 직장인들의 칭찬에 이금수는 기뻤습니다. 자신의 손맛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주말이면 이금수는 여전히 무료 급식 봉사를 나갔습니다. 강윤식이 소개해준 서울의 고아원이었어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김밥을 나눠주며 이금수는 자신의 소명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밥이 보약이다. 많이 먹어라. 하민도 할머니를 따라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아이는 고아원 친구들과 금세 친해졌고 공부를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이금수는 그런 강하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민아, 너는 참 착한 아이구나. 할머니한테 배웠죠.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민은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뛰어난 성적으로 학교에서도 주목받는 학생이었어요.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하민이는 정말 영재예요. 아버님 유전인가 봐요. 아니야, 하민이의 재능은 타고난 거야. 그리고 할머니가 키워주신 덕분이지. 하민이는 아빠에게 저 더 공부하고 싶어요. 학원 다니고 싶어요. 그래, 내가 원한다면 최선을 다해 지원할게. 저 의사가 되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의료 봉사하고 싶어요. 이금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명문고등학교, 의사, 모두 자신의 세계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어요. 문득 자신이 강하민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금수는 베란다에 나가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하민이 다가와 할머니 옆에 섰어요. 할머니, 무슨 생각해요? 그냥 하민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싶어서. 강하민은 이금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이제 할머니의 손보다 더 컸어요. 할머니, 제가 입시 준비를 해도 할머니는 여전히 제일 중요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이금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할매는 알고 있다. 그날 밤 이금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그녀는 어린 하민과 함께 김밥을 마는 모습을 보았어요.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윤식이 이금순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금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게 된 것일까요? 말해보소. 강윤식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하민이의 존재를 알게 되셨습니다. 이금수는 긴장했습니다. 강윤식의 부모님, 그러니까 강하민의 친조부모가 이제야 손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소? 강윤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강윤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놀라고 크게 소리치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제가 굴하지 않고 그 집을 박차고 나왔죠. 그러다 보니 제 부모도 한풀 꺾였습니다. 지금은 하민이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손자를 인정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세요. 이금수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하민이 거부당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게 가족은 소중한 것이니까. 강윤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어르신, 하민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뵙는 자리에 함께 가주시겠어요. 할머니께서 계시면 더 든든할 것 같습니다. 이금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위층 집안의 어른들을 만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하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지. 주말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금수는 평생 처음 입어보는 정장 차림이었어요. 서미정이 특별히 골라준 옷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이금수는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어르신, 너무 예쁘세요. 서미정의 말에 이금수는 쑥스러워했습니다. 70 넘은 나이에 예쁘다는 말을 들으니 어색했어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테이블에 앉아 있는 귀티나는 노부부가 보였습니다. 강윤식의 부모님이었어요. 60 후반으로 보이는 두 분은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강윤식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서미정이 사실 제일 떨리고 긴장했죠. 하미는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예의 바르게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강윤식의 부모님은 강하민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특히 강윤식의 어머니는 손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분명 아들을 닮은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윤식이를 많이 닮았구나. 처음으로 입을 연 강윤식의 어머니의 목소리는 감정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기쁨과 후회, 그리고 약간의 미안함까지요. 이금수는 조용히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강윤식이 이금순을 소개했어요. 이분은 하민이를 키워주신 이금순 할머니십니다. 이금순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강윤식의 부모님은 약간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마도 시골 출신의 노인이 이 자리에 함께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해 주셔서 정말 죄송하며 감사합니다. 예상 밖의 말에 이금수는 놀랐습니다. 강윤식의 아버지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어요. 아닙니다. 하민이는 제게 더 큰 선물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점차 대화가 오갔어요. 강하민의 학교 이야기, 취미, 꿈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하민이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군요. 강윤식의 말에 그의 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의사 집안의 전통이 이어진다는 사실이 기쁜 듯 했어요. 네, 제가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사랑을 베푸는 모습에 감동받아 저도 의사가 되어 의료를 베풀 거예요. 좋은 꿈이구나. 훌륭하게 자랐구나. 할아버지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식사를 마치고 강윤식의 부모님은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서미정을 정식으로 며느리로 인정하고 하민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금순 할머니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이금순 명의로 하기로 했어요. 평생 안정적으로 살 보금자리와 김밥집을 더 이상 못할 몸이 되었을 때 주택연금으로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해드리겠다며 이렇게라도 감사함을 전하겠다고 했죠. 이제 와서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강윤식의 어머니는 서미정의 손을 잡고 사과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화해의 순간이 온 것이었어요. 이금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강하민은 이제 완전한 가족을 갖게 되었어요. 친부모, 친조부모, 그리고 자신까지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사랑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귀가하는 차 안에서 하민은 금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 좋아졌어요. 이금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것 같았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강하민은 명문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뛰어난 재능으로 학교에서도 주목받는 학생이 되었어요. 이금수는 손자의 성장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하민아, 오늘은 일찍 들어오너라. 할매가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놓을게. 강하민은 여전히 이금순의 김치찌개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레스토랑의 음식도 할머니 손맛을 따라올 수 없었어요. 이금순의 김밥집은 이제 지역에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정많은 할매 김밥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어요. 특히 인근 직장인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할머니, 지금껏 제가 서울에서 맛보지 못한 김밥이에요. 자주 오는 젊은 세대기의 부탁에
이금수는 기꺼이 김밥 많은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그녀는 이제 많은 손주 같은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주말이면 강아미는 여전히 이금순과 함께 고아원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이제는 학생 봉사단을 직접 꾸려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했어요.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밥이 보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어요. 이금수는 감동했습니다. 강아민이 자신의 마음을 이어받아 실천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강윤식과 서미정도 바쁜 와중에도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강윤식은 의사로서 무료 의료 봉사를 제공했고 서미정은 아이들의 학습을 도왔어요.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했습니다. 강윤식의 부모님도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자만 인정하려 했지만 점차 서미정도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정기적으로 가족 모임을 가지며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할아버님 생신인데 같이 가실 거죠? 강아민의 말에 이금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그들도 자신의 가족이었어요. 어느 저녁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강아민이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봉사동아리 회장이 되었어요. 모두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강아민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동아리 이름을 금순 할매의 밥상으로 지었어요. 할머니처럼 따뜻한 밥을 나누는 모임이에요. 이금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큰 선물은 처음이었어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걸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강아미는 이금순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는 할머니보다 더 커버린 몸으로요. 시간이 지나도 이금순의 마음속에는 늘 그 첫 만남이 생생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처음 만난 작고 불안해 보이던 아이, 그 아이에게 건넨 첫 김밥,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시작된 특별한 인연을요. 이금수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 많은 이들의 존경, 그리고 무엇보다 강아민이라는 선물이 있었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이금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빗소리가 마치 강아민이 처음 그녀의 김밥집 문을 열고 들어왔던 그날의 기억을 불러일으켰어요. 밥이 보약이다. 그날의 배품이 이토록 큰 행복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금수는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강아미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과학경시 대회에서도 전국 상위권에 들었어요. 모두가 그의 미래를 밝게 전망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서울대 의대에 진학해서 할머니 평생 모시고 살게요. 이금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그래, 하지만 할매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가족들은 함께 식탁에 모여 이금순이 만든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강아미는 자신이 많은 김밥이 점점 할머니 것과 비슷해진다며 자랑했어요. 할머니, 이제 제가 만든 거랑 할머니가 만든 거 구별 못하겠죠. 그래, 우리 하민이가 이제 다 컸구먼. 이금순의 김밥에는 특별한 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맛이었어요. 강아미는 그 맛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밖에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를 배경으로 이금순의 새로운 가족은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들은 모두 각각의 과거 상처는 모두 치유되고 이제는 오직 밝은 미래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어르신에게 받은 사랑 절대 잊지 않을게요. 서미정의 말에 이금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더 많은 걸 받았다. 너희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들의 인생처럼 오랜 비 끝에 찾아온 맑은 햇살 같았어요. 앞으로도 우리 함께 많은 추억 만들어요. 강아민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웃음, 그리고 더 많은 추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금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떠오르는 하늘처럼 그녀의 인생도 70년의 기다림 끝에 가장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어 있었어요. 바비보약이다. 그 말은 이제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이금순의 인생 철학이자 하민에게 물려준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밥 한 끼의 정성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진리를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느낀 점 꼭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서 내일 또 만나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완벽. 시청자님도 사랑이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